자, 문제풀이반은 그 컨셉이 1년에 한 번이에요. 요번에 문제풀이반은 지금 11월에서 12월까지는 기출문제풀이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우리가 1월부터 2월까지는 이제 단원별로 문제풀이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3월에서 4월까지는 이제 4월 정도 되면 시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2달 완성이 안 되고 시험 날짜가 나오면 한 첫째 주, 둘째 주, 그 해 뭐 선거 일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는데 보통 한 뭐 4주, 5주 수업 정도 될 거예요. 5주, 길어봤자 6주 이렇게 되면 얘는 이제 실전 문제처럼 푸는 거죠. 실전 문제. 풀고 그 다음에 5월에서 6월이 되면 또 6월 초나 중순쯤에 이제 지방직 있죠. 국가직, 지방직 이렇게 크게 나눠지죠. 요때도 이제 실전 문제. 왜냐면 요때 뭐 한 4주, 5주밖에 안 푸니까 요때 다시 또 조금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반 계획이 이렇게 되고요. 얘는 이 컨셉의 이 반은요, 1년 동안 딱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출문제 컨셉으로 이제 우리가 11월, 12월 문제풀이가 들어가면 얘는 딱 한 번이에요. 이제 이거 끝나면 그 다음 해가 돼야 이제 하죠. 자, 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기출문제예요. 근데 기출문제를 풀기 어렵죠. 당연합니다.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기출문제를 뭐 풀어라. 뭐 제가 그냥 한번 보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뭐 풀어오세요. 맞춰오세요. 뭐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러면 얘는 왜 풀어야 돼요? 문제가 어떤지를 봐야 제일 중요하죠.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우리가 문제가 막 사실 섞여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를 저 같은 경우에는 분류를 해놨어요. 자, 처음 딱 하면 어휘가 나오고요. 어휘 문제만 쭉 엮어놨어요. 자, 그 다음에는 문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생활영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독해. 요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를 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짜집기 해서 다 이렇게 따로따로 분류를 해서 넣어놨어요. 그럼 이제 오면 1교시에는 요거라고요. 2교시에는 요거라고요. 3교시에는 요거라고요. 4교시에는 요거래요. 그러니까 한 교시마다 이렇게 나눠서 하죠. 나눠서 하고, 자, 1교시에 어휘를 하면 얘는 거의 뭐 동의어 위주죠. 동의어. 보통 우리가 문제 유형이 전부 다 저거잖아요. 아래 글에 있는 밑줄 친 것과 같은 의미로 쓰는 어휘는 또는 얘와 반대되는 어휘는 이렇게 많이 나오죠. 나오거나 아니면 빈칸을 딱 해놓고 여기에 들어갈 어휘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어휘는요, 수거 포함입니다. 수거. 수거를 포함하고요. 자, 그렇게 해서 동의어를 풀고, 자, 문법 문제는 두 가지 유형이죠, 우리가. 1, 2, 3, 4 중에서 뭐, 맞는 걸 골라라 나오든지, 아니면 이제 문장을 길게 줘놓고, 여기서 이제 맞는 걸 골라라. 요렇게 나오죠. 그리고 또는 영작 문제. 요게 다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생활영어. 생활영어는 사실 예전에는 기본으로 우리가 하는 일상생활 영어를 쓰고, 그 다음에 굉장히 좀 이렇게 외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관용어구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럼 보통 이제 한 개는 맞추고 한 개는 외웠으면 맞추고 안 외웠으면 틀리고, 사실 하나는 버리는 문제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얘를 거의 안 내고요, 두 개 다 일상생활 영어를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공부를 영 손 놓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대화책 그냥 보면 맞출 수 있는 것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독해는요, 또 유형별로 다 나눠놨어요. 처음에 주제 찾기, 두 번째는요, 제목 찾기, 세 번째 요지 찾기, 네 번째 글의 순서, 뭐 다섯 번째 빈칸도 나눠놨어요. 맨 위에 빈칸, 윗빈칸, 중간 빈칸, 그 다음에 마지막 빈칸, 또는 마지막 바로 앞 빈칸, 이렇게 다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놓은 이유는요, 문제 유형마다 푸는 요령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제를 찾는다는 얘기는 뭘 찾는 얘기냐면 주제문 찾기입니다. 사실 주제문. 우리가 글을 쓰잖아요. 영어로 글을 쓰고 에세이를 쓰면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어디 써요?
물론 앞에다가 결론을 두고 쓰기도 하지만 우린 거의 마지막에 결론이 나오죠. 결론. 근데 영어는요 그렇게 쓰지 않아요. 무조건 영어는 앞에 결론을 딱 쓰고 시작합니다. 우리하고 사고방식이 완전 다르죠. 우리는 이 시험 문제가 전부 다 그 시험지 내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가 영작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뭐예요? 발췌해오죠. 어디에서? 그 영미권 국가에 있는 잡지, 뉴스, 논문, 신문 기사 이런 데서 전부 다 발췌해옵니다. 어떻게? 잘라서, 끊어서 오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제문은 앞에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찾아. 다 맞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 앞에 내용을 조금 더 주죠. 플러스 알파. 뭐 어떤 배경이나 도입 부분을 하나 더 주기도 합니다. 그래도 거의 앞부분에 주제문이 나오는데, 자, 주제문은요, 그냥 내가 이거 딱 읽었더니 이게 주제문인 것 같아서 주제문이 아니고, 주제문이 나오면 반드시 그 밑에 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얘도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주제문을 주면 근거를 주죠. 자, 근거에는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죠. 예시, 제일 큰 게 예시죠. 자, 뭐 이런 거죠. 자, TV에는 장점이 있다. 이래서 뭐예요? TV를 보면 요즘 뭐 학습도 하고 뭐 게임도 하고 유튜브도 볼 수 있어. 뭐 이런 거 장점, 예시, 예를 딱 들어주죠. 또는 부연 설명. 여기서 한번 했던 얘기를 조금 더 추가해서 설명을 더 해주죠. 예시를 주거나 부연 설명을 주거나 아니면 상세히 설명하죠. 주제문에 있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죠. 어쨌든 여기 나온 거를 한 번 더 언급하면서 근거를 주면 우리는 근거 문장을 보고 아, 얘가 주제문이 확실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주제를 바로 찍습니다. 자, 다 읽는 게 아닙니다. 다 읽으면 떨어져요. 뭐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독해에서 이제 해야 될 거는 문제 유형마다 읽어야 될 부분이 다른데 그 읽어야 될 내용을 정확하게 읽어서 걔를 정확하게 독해를 해서 구조분석해서 답을 정확하게 찍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독해에서는 어떻게 답을 찍어내는지 스킬, 얘를 유형별로 나눴기 때문에 주제 나오면 주제를 쭉 공부하고 제목 나오면 제목을 쭉 풀어보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갈 겁니다. 나갈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갈 거고. 자, 이렇습니다. 우리가 같은 문제가 또 나오진 않아. 그죠? 이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 같은 문제가 또 나왔으면 뭐예요? 나라가 뒤집힙니다.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렇게는요. 똑같이는 안 나오지만 요렇게 한번 나왔다가 요렇게 한번 뒤집었다가 이렇게 한번 꼬았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얘들은 나왔던 게 또 나오죠. 제 말은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고 요렇게 조금씩 바꿔서 나왔던 게 또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기출문제를 하면서 뭘 해야 되냐면 한 번 풀었고 한 번 풀은 유사한 문제를 또 틀린다는 건 떨어지겠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런 걸 꽉 잡기 위해서 하는 거죠. 물론 독해는 한 번 나왔던 독해를 또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뭐가 똑같아요? 유형이 똑같잖아요. 그럼 그 유형에 맞춰서 읽어야 될 그 파트를 구조 분석을 통해서 정확하게 읽어서 파악해서 찍어내는 문제죠. 예전처럼 우리가 뭐 수능할 때처럼 뭐 대충 단어 끼워 맞춰서 답 나오고 이런 수준은 아닙니다. 우리 수준은 조금 더 높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할 겁니다. 자, 요렇게 먼저 문제 유형을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단원별 확인 문제로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많은 문제를 풀죠. 문법과 독해로 딱 나누어서 문법 한 4, 50문제씩 쫙 풀고 독해도 뭐 10개, 15개 하루에 쫙 풀고 이제 요렇게 나가면서 나중에 실전 문제 가면 저는 시간 똑같이 줍니다. 시험 문제를 줬어요. 그러면 수험 문제 똑같이 주고 시간을 딱 재죠. 시간을 우리가 보통 20분 안에 영어를 다 풀어야 정상이지만 그렇게 푸는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우리가 20분 만에 풀려면 풀지 10개 틀리고 이런 거 소용없죠. 우리가 항상 푼다는 얘기는 뭐예요? 맞추면서 잘 푸는 게 중요한 거지 빨리 풀고 다 틀리고 이런 건 소용없어요.
맞추려고 푸는 거예요. 그 맞추려고 풀면요. 최소 제가 한 26분에서 28분을 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전에 가서 다른 과목에서 2분씩 당겨와야 돼. 그렇죠? 그 전부 다 20분 만에 풀면 안 돼. 다른 과목은 한국말로 돼 있잖아. 얼마 만에 풀어야 돼요? 17분, 18분 만에 풀어야 나머지 2분을 당겨서 어디 온다고요? 영어에 당겨서 온다고요. 그래도 영어 시간이 되게 빠듯해요. 빠듯해요. 그래서 다른 과목도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해 놓으셔야 영어도 같이 하고요. 예전에는 항상 영어만 미친 문제였어. 영어만 조지면 됐었어. 영어가 제일 발목 잡았어요. 제일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는 한국사가 강조되고 막 국어가 강조되면서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강조되면서 항상 한국사나 국어 중에 그 해에 미친 과목이 있어요. 그러면 뭐만 조져야 돼? 한국사면 한국사만 조져야 되는데 한국사 걔가 머릿속에 떠나지 않아서 영어도 같이 조져. 국어만 조지면 되는데 국어를 조집해서 영어도 같이 조져. 이게 최악이에요. 항상 과목을 독립적으로. 내가 앞에 국어를 쳤는데 되게 어려웠어. 그럼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나만 어렵나? 에브리바디 다 어렵지? 이런 대담함이 좀 있어야 되고 그 과목이 다른 과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만큼 이 담력을 좀 키워줘야 돼요. 그건 뭐밖에 없어요? 연습밖에 없어요. 내가 연습도 안 하고 담력만 키우면 다 틀려요. 연습을 충분히 해서 어느 정도 맞추고 내가 충분히 공부를 했다는 안도감이 있을 때 담력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다른 과목이 절대로 영어에 영향을 미치면 안 돼.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일 정신마비일 때 영어를 제일 먼저 쳤으면 좋겠어. 하지만 불가능하죠.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잖아. 뭐부터 해야 마음 편해요? 한글로 쓰이는 걸 먼저 보는 게 제일 마음 편하죠. 빨리 읽기도 쉽고. 근데 1교시 영어인데 영어가 너무 어려워. 그럼 영어 조지면 다른 과목 다 조지죠. 그래서 보통 영어를 제일 마지막에 칩니다. 마지막에 칩니다. 그래서 뭐 그건 제 욕심이죠. 빨리 치고 싶은 건 제 욕심이지만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다른 과목 한글로 된 거 다 해놓고 마지막에 치는데 그 과목들이 절대로 영어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바라죠. 제 입장에서는. 독립적으로 쳐야 되고 항상 얘기하지만 그러려면 충분한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문제풀이만 하면서 이번 달에 기출문제 할 때 그쵸? 어떻게 나오는지를 들여다보고 가장 기본이죠. 기본. 이렇게 해서 다음 단계까지 쭉 나아갈 수 있게 이렇게 공부를 할 겁니다. 뭐 그 강의 스타일은 아시겠지만 제가 하나하나 찍어줘요. 저는 이렇게 막 진도 많이 나가기 위해서 훅 막 빼는 스타일이 아니잖아. 하나하나 찍어줘요. 그래서, 처음에 하면 진도를 좀 천천히 나갑니다. 하나하나 찍어줘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나가다가, 이제 어느 정도 유형이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진도가 조금 속도가 빨라지죠. 그래서 첫날 와서, 선생님 몇 문제 안 푸네. 이게 아니고, 뭐 다 해줘. 뭐 안 끝내준 적 없어. 책을 끝까지 다 무조건 해줘요. 근데 시간 안배는 처음엔 천천히 나가고 뒤로 갈수록 뭐 빨리 나가고. 그러면 여러분은 뭘 하시냐면 복습만 해오면 됩니다. 복습. 한 번 정도 얘를 뭐 풀어와도 괜찮지만 호기심에 풀어오시고 풀었는데 내가 뭐 모른다고 해서 굳이 실망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그 밑에 해설과 설명이 또 다 있어요. 가리고 풀어오시고 저하고 설명을 듣고 집에 가서 부족한 해설은 다시 해설 보면서 다시 풀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게끔 책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음 달 아니죠. 이번 달이죠. 다음 주죠. 그때 이렇게 와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단과를 지금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밖에 없어. 이렇게 하나하나 유형으로 분석하는 거는 이 시간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실전 문제 풀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